혹시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달달한 음식이나 음료를 먹은 뒤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달달한 커피, 아이스크림, 빙수 같은 음식을 자주 찾게 되다 보니까 식후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제품이 바로 웰센헬스의 당당 때문에입니다. 당당 때문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능성 인정을 받은 혈당 케어 건강 기능식품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산 바나바 잎 추출물 코로솔산을 일일 최대 섭취량 기준으로 담았고요. 여기에다가 여주, 꾸찌뽕, 구아바잎, 뽕나무잎, 돼지감자 추출물까지 엄선된 식물성 원료를 함께 배합했다고 합니다. 또 100% 순수 식물성 원료 제품으로 합성 향료나 감미료 없이 만들었고 하루 한 포 액상형이라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GMP 시설하고 해썹 인증 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져서 그 안전성은 뭐 말할 게 없겠죠. 이제 혈당 관리도 하루 한 포 이 당당 때문에로 간편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 속으로 해서만 드리는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 사건 속으로 구독자 전용 링크로 웰센헬스 당당 때문에 6개월분 구매 시에 75% 할인에 10포 추가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한정 수량으로 빠르게 이게 품절될 수도 있으니까 망설이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웰센헬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떡 좋아하시는 분들 전국 팔도 쑥떡 다 드셔보셨지요? 오늘은 강화 사자발쑥으로 만든 쑥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떡은요 재료부터 다릅니다. 일반 쑥이 아니고요 약쑥으로 아주 유명한 강화 사자발쑥입니다. 거기에다가 찰기 좋은 강화섬 쌀로만 빚었습니다. 박순석 사장님만 가지고 있는 비법으로 반죽을 했고요. 최첨단 냉동 기술을 더해서 해동시켜서 드셔도 갓 만드는 것처럼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함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인 설탕으로 범벅하지도 않고요. 맛이 아주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입 딱 베어 물면 쑥 본연의 쌉싸름함과 고소함이 동시에 입안 가득히 퍼지게 됩니다. 부모님들께 선물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석 찹쌀떡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부터 와고 우리 홍 교수 하루 꼬박됐네. 벌써 네. 어두워지네. 어두워. 괜찮아요. 그래도 그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이제 일정이 이렇게 딱 조정이 돼 있잖아, 홍 박사.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앞전 거 이거를 남기기 위해서 앞전에 천히 미리 해놔야 되겠네, 뭘. 맞아요. 일도 우리 미리미리 다 해놔야 돼. 거기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못 보내서 꼭 밥 먹고 좋아요. 느지막하게 보내니까 오늘 하루는 오롯이 여기에 여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집에 가면 자기 바쁘고. 맞아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월요일 날은 우리 홍유진 교수는 그냥 완전히 여기 올인. 풀로. 맞아요. 근데 그 하루에 일정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해서 막 복잡할 때 있잖아. 있죠. 그거보다는 낫죠, 좋죠. 낫죠. 훨씬 좋죠. 그거보다는 낫죠. 맞아요. 뭐 어떤 때 막 일정 뭐 하루에 너댓 개가 약속이 돼 있으면 막 여기가 막 사람이 이거 막 저기 머리가 갔다. 엉클어진다랄까?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홍 교수 아마 뭐 저 인터뷰 요청 같은 거 많이 들어오던데. 우리 쪽으로 이제 사건 속으로 전화해가지고 문의 주세요. 거기서 채널 A 같은데 이런데 사건 하는데 좀 자문 혹은 또 인터뷰 이런 거 요구하는 거 많이 오던데 선별해서 받으세요. 선별해서 받아야죠. 선별해서. 예. 예, 교수님 아니에요. 이거 교수님이 뭐 있으면은 이거 우리 홍 박사 해줘야 되겠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염 교수는 그 뭐 프로 나가더니 아씨 찍어간 건 한참인데 맞아요. 아이씨 조금 나오잖아요. 이만큼 나오고 아이씨 다음부터 안 나가야 되겠어요. 그 얘기 하길래 내가 미안했네. 예 오늘 세보살입니다. 세보살. 세보살. 저 이제 다보살로 안 하기로 했어요. 세보살. 해보니까 세보살이 맞습니다. 새로
보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다시보다 세로가 더 좋잖아요. 교수님. 추가된 게 또 새로 있는 게 더 많아요. 있으니까. 전 채널에서 제가 했던 사건을 갖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한 거고 자료도 더 풍부해졌고 더 변화된 사항도 내가 다시 찾아서 듣거든요. 근데 후회는 많이 했어요. 아, 차라리 새로운 거 그냥 아는 게 낫지. 전에 했던 거를 찾아놓고 또 다시 그거를 다 살펴보는 일이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교수님. 아, 예.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오늘은 이거 꽤 오래된 사건이지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성낙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아주 아시죠, 유명한 뭐. 이름이죠. 맞아요. 네, 아주 유명한 살인범 이름입니다. 성낙주. 낙지 같은 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성낙주. 그 생긴 것도 꼭 낙지같이 생겼어요. 그 나중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응. 월곡동 황금장 모녀 살인 사건이에요. 황금장 사건. 황금장 모텔 살인 사건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 사건이요. 그 당시에 크게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지? 왜 그랬냐면 예. 이 사건 자체가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시기상 예. 정말 참혹하고 무자비하고 상상 초월한 범죄였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너무 그 잔인한 이런 부분이 부각이 안 됐어요. 아, 일부러 눌렀어요. 컨트롤했다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막 그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라. 그 즈음이라. 그 94년도 그 예, 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험악한 사건이 사실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뻥 터지니까 오히려 언론에서 보도를 자제했었어요. 너무 충격을 국민들이 많이 받을까봐. 네네. 근데 뭐 지금은 그 그런 게 정도 없죠. 수준은 아니고 예. 이거 2007년도에 마이 파더라는 영화로 모티브가 돼갖고 나왔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네. 요게 1994년도 그때 성낙주 나이가 43세예요. 43세. 예.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여관 황금장 그 여관 주인. 전옥수 씨예요. 여성분인데 네. 49세. 그러니까 성낙주보다 6살이 더 많아요. 이 전옥수 씨 같은 경우는 전 씨라고 할게요. 네. 전 씨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대요. 남편이 사별하고 난 다음에 여관에서 네. 잔심부름을 하면서 아이고 힘들게. 딸과 같이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하고요. 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여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관 갖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렇죠. 나가 여기서 잔심부름 하는데 이걸 내가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황금장 여관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하신 분이기도 하죠. 이게 사람이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게 시야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그 경찰 선배 한 분이 그 사람 대단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실제 학력. 예, 그런데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입성한 데가 여관이에요. 여관. 예, 이 전시처럼 여관에서 잔심부름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잔심부름하면서 이 사람이 꿈을 키웠던 게 뭐였냐면 나도 여관 주인이 되는 거. 여관 일을 하니까 여관 주인, 여관 사장을 보면서 나도 여관 언젠가 하고 주인이 싶다. 돼야다. 이러면서 엄청 노력을 했대요. 그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합격을 했어요. 아유 대단하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합격을 해서 여관 꿈은 접으시고 경찰이 잘안 된 되셨어. 거지. 모아가지고 전시처럼 여관 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경찰 시험을 봐서 경찰 들어왔는데 그 어렵게 살아오던 그런 의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경찰 들어와서 또 시험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요. 제 케이스에 착착 경장, 경사, 경위를 진급을 하고 무섭더라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던 그 조금 선배인데 나보다 그분이 생각이 문득 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관에 있어봐. 여관에서 일하면 여관 사장 되는 게 꿈이야. 이게 보이는 만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속해져 있는 그 환경에서 딱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뭔데요? 말단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내가 생각했던 거는 예. 난 서장 되는 거였어요. 아. 서장이 제일 높은 데니까 내가 발령받는 데서. 그래서 경찰 교육 끝나고 제일 먼저 발령받아서 딱 가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시찰 한번 했어요. 내 딴에는. 어떻게요? 딱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한 바퀴 다 돌면서 예. 싹 서치했어요. 왜? 네. 언젠가는 내가 이 경찰서의 서장이 될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서장 못하고 나왔어요. 이 여관 주인 전 씨, 그 당시에 49살, 성낙주보다 6살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씨한테는 그 당시에 14살 된 여중생 딸 이양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유, 안타까워.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살해되고 토막돼서 유기되죠. 아이고, 참, 쳐 죽일 놈의 새끼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사건도요. 어떻게 보면 경찰이 인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조용하게 왜? 불밖에 없으니까. 가족이라고. 가족이라고는. 근데 두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누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라진 거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 전 씨의 지인이 있어요. 지인이. 예, 그 아마 상당히 친했나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혼자 살아서는 안 돼요. 맞아. 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유대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사소한 것도 서로 둘이 상의하고 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 일거수일투족을 전 씨가 자기한테 얘기했대. 나 어디 가 오늘 경동시장 가. 나 나 뭐 뭐 어디 해. 가. 일거수일투족을 친구한테 보고하고. 아주 뭐 친한 사람. 아무 말 안 하고 어디 그냥 자기 그 다녀오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살아오면서. 그랬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이상하죠. 지인분이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고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낙주라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러게요. 대충 알아보고 갈게요. 예. 성낙주는 51년생입니다. 1951년. 네. 아까 전옥수 씨는 1945년생이에요. 해방둥이에요. 네. 이 성낙주는 1951년 충북 제천 출신입니다. 제천. 충북 제천 출신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 성낙주가.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이스라엘. 예.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장가는 일찍 들었는데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 가야 돼. 가야죠. 예. 얘가 이제 일찍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셋씩이나 뒀음에도 불구하고 네. 군대를 입대하게 된 것 같아요, 이놈이. 아, 예. 군대를 이제 입대했고 뭐 그러니까 아내하고 사이도 이제 별로 안 좋았었고. 그러게요. 결국은 뭐 이 두 가지 소리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가출을 했다는 말이 있고, 예. 뭐 아내가 병사했다는 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 어쨌든 부재했네요, 네, 아내가. 아내가 부재한 거고 그래서 아이들 3명을 고향 부모님한테 맡기고 성낙주는 돌을 닦으러 나섭니다. 태고종에 입적을 해가지고 승려가 돼요, 얘가. 기가 막히네. 예. 그런데 84년도에 승적이 박탈돼가지고 떠돌이 생활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내는 이제 부재한 없어. 상태가 되고 애들은 부모님한테 셋 다 맡겨놓고. 맡겨놓고 지는 76년 7월달에 태고종에 입적을 해서 승려가 돼요. 네. 근데 태고종은 아시다시피 결혼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 태고종에 입적해서 이제 하고 그런데 그렇게 잘 승려의 길을 간 게 아니고 네,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 1984년도에 승적이 박탈돼요. 1년 만에. 예. 그러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스님 자격 상실했으니까. 초래 못 있지. 그때부터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한대요. 응. 그러다가 얘가 93년도에 서울 도봉구 미아 사동 예. 미아리국에 내려가는 예, 쪽에 예. 점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예. 거기에서 점집을 합니다. 이른바 철학관을 만들어서. 지가요? 왜? 스님으로 있으면서 주워들인 소리들이 있잖아.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기꾼이지. 그런 거죠. 철학관을 운영하게 돼요. 네. 그때 그 철학관에 93년 중순경부터 예. 이 황금장 여관 전 씨가 거기를 방문을 해요.
아, 요렇게 접점이 있구나. 그렇게 접점이 있는 거예요. 지가 보니까 점을 보다 보니까 점 보다 보면 이것저것 물어보잖아. 물어보죠. 미망인이잖아. 과부잖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명의로 된 그 건물도 가지고 있는 게 황금장 있고. 교사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놈이 관상이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게 불행의 시작이죠. 이 새끼를 그러네요. 그 철학관의 점집에 찾아가서 성낙주를 전시는 만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돈 좀 있다 싶으니까 성낙주 이놈이 환심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아이고. 전시 사주 그 사주 봐준다 아니면 살풀이 해준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예. 전시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해. 아, 이제 지가 저 여관 들어들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그 해에 둘이 내연 관계가 시작이 돼 버렸어요. 혼자 사는 여성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요 놈이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 전씨를 좀 구워 삶았냐면 네. 전씨가 허리가 많이 아프대. 얼른 잔심부름하고 하면서 얼마나 병들었겠어. 그렇죠. 요통이 있대요 허리가. 네. 이거를 내가 낳고준다 신경 쓰지 마라. 약해준다고. 벗겨놓고 침술 지압 막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급격히 가까워져 버린 거고 예. 황금장에 들어가서 동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이놈은 점집을 접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 전시 입장에서도 다른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요? 여성이 딸 혼자만 그 여관 내에서 키우면서 힘들어. 여성이 이 거친 여관 일을 그래. 하기는 힘들었대. 진상도 얼마나 많을 거예요. 술 맞아요. 먹고 들어온 사람. 또 손님들이 대부분 남자 손님들을 그러면 이렇게 불편할 거 상대해야 아니에요.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새끼가 좋다기보다는 그런 한 24시간 맨날 거기 여관은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보호 개념에 남자가 하나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마음도 하여튼 뭐 있었겠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맞았어. 떨어져서 동거가 시작된 걸로 보여져요. 네네. 처음에는. 네. 그래서 뭐 93년부터 뭐 동거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동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합칠 때만 진짜 그냥 가슴 설레게 좋았고. 지내 보니까 예. 이거 정말 아니야. 성낙 뭐가 있냐면 예. 성낙주의 빈대성. 빈대요 빈대? 빌부터 빈대지 먹을라? 뭐. 응.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는 하여튼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으니까요. 예. 성낙주가 1980년대 초에 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척추 부상을 당한 적이 있대요. 여기 척추가. 지도 척추 부상을 당한 적이 있대요. 교통사고로. 예. 그래가지고 성생활이 불능이래요. 성적인 능력이 예, 그러니까 성적인 능력이 떨어진 없는 거예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전시 입장에서는 이제 데려왔는데 뭐 불만 전혀 뭐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예. 얘는 이제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안 성생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낙주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열심히. 약 먹으면서까지. 약 먹어가면서 이거는 성낙주 본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죠. 그렇죠. 막 약까지 먹고 네, 심적인 부담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는 지대로 불만. 응. 또 이 전시 입장에서는 여성은- 전시 입장으로 이놈의 빈대성에 뭐든지 다 빈대지. 응. 이거 하는 것도 내가 제대로 이거 없지. 그대로다가 밥 먹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그렇죠. 막말로. 맞아.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서로 자주 다퉜다고 해요. 사이가 예. 성적인 문제가 뭐 직접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다툼 유발의 한 유형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데 이것까지 미우니까 막 다 밉지 뭐. 예. 그랬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갈등이 있어 오다가 드디어 1994년 네. 8월 13일 20시경입니다. 저녁이요. 둘이 싸웁니다. 막 싸우죠. 그때 딸 이양이 중3이에요 그때. 예. 이양이 들어와요. 지켜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걔는 애초부터 그 아저씨가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 자체가 불만이었어요. 그렇죠. 좀 싫겠죠. 또 그 나이 때 사춘기 때는 우리 엄마가. 엄마하고 친아빠도 아닌 사람하고 그거 싫거든요. 싫죠. 응. 그러니까 뾰루똥 해가지고 대뜸 한마디 쏩니다. 요즘 엄마하고 너무 자주 싸우는데 아저씨 그만 좀 괴롭히고 제발 우리 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나가라고 요구했어요. 아이가 나가달라 이제 네, 우리 엄마랑 나가달라고. 이제 그만 만나고 좀 가셔라. 근데 아저씨 나가라 왜 남의 집에 와서 맨날 싸우고 그러냐 막 그냥 해댄 거예요. 이제 뭐 멋쓰겠겠지 거기서 뭐 쥐가 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7시간이 지났어요. 7시간. 예. 네, 그러면 20시에 싸우고 저 7시간 오니까 다섯 시. 94년 8월 14일 05시가 되겠네요. 예. 05시경에 이제 그 이양 같은 경우는 여관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의 근데 엄마한테 와 있었다고 그래요 여관에. 근데 이제 집이 따로 엄마는 있었어요? 여관에 딸 기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거기 딸을 놔둘 수 그러니까 없지. 집에서 여관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데 따로 집을 월곡동 집을 얻어놓고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애가 있는데 7시간 후에 05시경에 그 월곡동 집으로 이 성낙주가 찾아갑니다. 어허, 애 딸이 있는 집으로요. 혼자 자고 있죠. 그죠. 엄마는 전 저기 씨는 있으니까. 여관 보고 있으니까. 예. 사저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이를 목을 졸라서 살해합니다. 이게 인간이냐고요, 교수님. 지한테 이 싫은 소리 그 했다고. 말했다고. 가가지고 이제 걔 때문에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여관에서. 그래서 아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이 새끼야 진짜. 진짜 이거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이거. 인간이 아니야. 그 살해한 다음에 목욕탕에서 식칼로 목하고 팔 다리를 훼손해요. 참. 그래가지고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라면 상자 2개에 담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프로 밀봉 처리를 해요. 아이고 참.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토막 이 훼손 과정에서 살점의 일부는 정화조로 처리해 버립니다. 진짜 인간도 아닌 이거 새끼예요. 사람 아니에요 이 새끼. 이 지금 어찌 보면 의붓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입장이 이런 얘기하면 애 부끄러운 줄 알고 애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고 잘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애가 중학생짜리 애가 이런 얘기했다고 그 대뜸 죽였어요. 몇 시간 만에 죽이는 이게 사람 새끼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 새끼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살해가 됐어요. 아유 참. 그리고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날이죠 당일날 예. 오후 1시경에 시신 처리해야 되잖아요. 라면 상자에 그렇죠. 담아놓은 거. 예. 이복 동생이 있어요. 이 새끼가 저 제천 지가 고향이 제천이잖아요. 제천 송악면에 이제 이복 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 예.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지가 전 보고 있으니까 고사 지내고 하는 건 알잖아. 그 예, 동생도 내가 고사 지내고 나서 돼지 머리를 좀 어디 가서 묻는 거 이런 거 처리를 해야 돼. 근데 나 혼자 힘으로 못 하겠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 승합차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예. 승합차를 좀 가지고 올래? 아하. 돈은 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복 동생 성 씨가 와서 같이 그 라면 상자에 2개 넣었던 그 이양의 시신을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구암리 북한강 휴게소 인근 야산에 안매장합니다. 물론 요 이복 동생 성 씨는 당연히 고사 지내고 난 돼지머리로 이식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 이양의 자필인 것처럼 자필이 아니라 이양이 쓴 것처럼 편지를 요놈이 작성해 놔요 집에다가. 이때 요놈이 미리 구매한 타자기 딱딱딱딱 두들기는 예, 옛날에. 그 타자기를 이용해서 집 손으로 안 쓰고 그럼 필체가 다 티가 나니까. 타자기를 이용해서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죠 엄밀히 얘기하면 예, 이양이 쓴 것처럼 처럼. 그렇게 써놨습니다. 뭐래요? 어떻게 썼냐면 예. 엄마 나 사랑하는 14살짜리 14살짜리. 엄마 나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를 따라 떠나니 찾지 마. 낙주 아저씨 성낙주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를 잊고 그 사람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 아저씨랑 행복하게 살아요. 요거를 지 손으로 지가 타자기로 써요. 그래서 집에 놔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 씨가 집에 갔다가 자기 딸이 쓴 걸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예. 근데 이제 추측건데 예.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
전 씨도 딸하고 사춘기 때니까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또 새로운 아들 엄마가 어떤 아저씨 자꾸 만나서 엄마 왜 저 아저씨 여기 와 있어 나가라고 그래. 싫다고. 전 씨 입장에서는 데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사이에 이제 아마 그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새끼가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엄마한테 엄마, 불만이 있어갖고 나는 집 나간 간 것처럼. 요렇게 타자기로 이렇게 두들겨서 써놓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출 신고를 하죠 엄마가. 엄마가 가출 신고 입장에서 하겠죠. 당연히 가출 그럼요. 신고하죠. 예. 형사들이 여관을 찾아가니까 예. 전 씨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여관에 남자만 있더래요. 남자만. 네. 가출 신고해놓고 이제 형사들이 알아보다가 이제 그 집 가봤는데. 여관을 가본 거예요. 예. 갔더니 전 씨는 없고 남자만 여관에 있어. 그래서 어디 갔어요, 전 씨? 예. 그랬더니 요 남자가 누구겠어요? 성낙주죠. 성낙주지 뭐예요? 이 예. 새끼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절에 불공들이로 갔어요. 그 주인 아줌마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갖고 나도 답답해 죽겠네요. 절에 불공들이로 갔는데 아 이게 저 연락이 안 되네요. 나 동거인인데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이거 내가 좀 비우고. 나설래니까 이거 여관 비울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그 가출 그 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편지 쓰고 나갔다고 전달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자기로 썼어요. 타자기로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특이한 거죠, 교수님. 특이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저 중3짜리가 무슨 타자기를. 뭐 타자기를 두들겨 갖고 그러고 엄마 사랑하는 남자가 14살짜리가 무슨 이게 말이 되나? 예. 좀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형사들도 좀 뭔가 좀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맞춤법 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설명드려야 되겠다. 뭐야? 맞춤법이 하나 아주 특별하게 틀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어디 옆으로 그러면 피읍 받침을 쓰잖아. 예, 이 옆에. 옆에. 근데 전부 다 옆이야. 낙엽할 때 옆. 비읍 비읍 받침으로. 받침으로 요걸 써. 이게 습관인가 잘못 쓴 건가 오타인가. 예. 참 이상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중3이면 옆자를 이 옆에 사이드라는 그 옆자를 옆자를 그 피읍 받침 못 쓸 리가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형사들이 여기서부터 의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얘가 쓴 이게 더더군다나 자필 같으면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러게요. 타자기로 쓴 것도 타자기니까. 이상하고 예. 옆이라고 쓴 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아이가 가출했으니까 학교 쪽도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그럼요. 학교 쪽 알아보니까 얘 학교 생활도 성실하고 그다음에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오타 안 낼 텐데. 그리고 엄마 나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하고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에요. 알아보면 예. 착한 딸이라고 소문 나내고요. 엄마 하나에 의지하고 사는데 그리고 아무리 둘 다, 어려도 엄마가 온갖 고생한 고생 다 해서 저 하나 키우고 있다는 거 모른다면 사람도 아니지. 그렇죠. 다 알죠. 다 한단 말이야. 중3 정도 근데 이제 되면. 다만 그냥 엄마가 다른 아저씨 남자 분위기 만나니까 싫은 거지. 싫은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형사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 형사들이 뭐가 왔어요. 딱 느낌이 타자기로 쓰고 애가 없어진 것도 이상한데 예. 그걸 조사해 봤더니 조사하려고 오니까 애엄마도 사라졌어. 애엄마 어디 가냐니까 불공들이로 갔다가 완전 행불이래. 당신은 누구냐니까 동거인이래. 혼인신고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여관에서 이거 뻗대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 주변 사람 중에 만약에 범인이 있다면 얘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형사들이. 예.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기지를 발휘해요. 어떻게요? 요 성낙주한테 자필 진술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그 동안의 경위 과정을. 나 잘 못 써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잘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쓸 테니까 내가 이렇게 양식 불러줄게요. 그럼 내가 부르는 대로 본인이 펜으로 쓰세요. 쓰는 건 본인이 써야 돼요. 자필 진술서니까. 근데 그거를 형사들이 불러주면서 어디 옆에를 계속 불러줬어요. 옆자를 쓰게 막 해보려고. 옆자를 한번 써보려고. 예. 전부 다 비읍 옆으로 써요. 야, 그러면 얘가 썼으니까 얘 맞네 이게. 이 형사 진짜 기지가 뛰어난 형사예요. 진짜 왜?
그럼, 잘하신 것 같아요. 자필진 순서 쓰세요 하고 내놓으면 뭐 어떻게 써요? 내가 양식을 모르고 뭐 저걸 그래요? 어려워요? 그럼 내가 불러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쭉 쓰세요? 쓰세요 펜으로. 감사해요 적는 거지. 거기에 옆이 들어가는 얘기를 많이 쓴 거야. 옆집에 옆방에 옆동에 옆자를 계속 불러주니까 계속 낙엽할 때 옆자 쓰네 이놈이. 야, 맞네. 타자기 옆자라. 여기서부터 형사들이 이 새끼 이놈이구나. 요거 이상하다. 예. 아직까지는 시신이 발견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확정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사라진 거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아마 이때 불길하게 형사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싸움 관련된 거 물어봤어요. 자주 싸운다면서요. 쭉 물어봤어요. 예. 최종적으로 싸운 게 언제예요? 8월 21일 날 03시경에 안내실에서 여관내 안내실에서 싸웠대. 예. 그때 어떤 것 때문에 싸웠어요? 전 씨가 그랬대. 가진 것도 없고, 응? 능력도 없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당신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당신 같은 사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얘기가 나오면 살해 동기는 돼요. 되죠. 요건 살해 동기는 된 거예요. 거기다가 옆자 계속 쓴 거, 요 타자기 두들긴 거, 이 새끼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예. 데려다가 그걸 조진 것 같습니다. 너 이거. 너 전부 옆이지 새끼야. 딸내미. 예. 너 그러고 조곤조곤 이제 그 사건하고 마치 안 데려갈 것처럼 예. 하면서 요거 저거 싸운 적 있어요? 언제 최근에 싸웠어요? 이런 거 죄 물어본 다음에 예. 그게 다 이 새끼 함정이 돼 버린 거예요. 딸까닥 데리고 가고 조지는 겁니다. 근데 아마 94년도면 상당히 빠겠을 거예요. 세게. 예. 세게. 결국은 이 새끼가 불었어요. 불었어요. 이거는 안 부를 수 없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씨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지가 말한 대로 예. 21일 날 03시경에 새벽에 싸웠대요. 근데 아마 새벽에 싸운 거는 이제 아마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에서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예. 그러다가 싸움을 했다 해요. 네. 그랬더니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없고 남자 구실도 구실도 못하는 너 같은 놈하고 내가 뭘 믿고 살아? 너를. 하면서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지가 격분해가지고 딸은 지금 집 나간 지 오래잖아요. 그렇죠. 딸은. 며칠 됐죠. 미쳐버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싸움이 되니까 예. 너 때문에 딸도 지금 없어진 것 같고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 찾아간다며 내 딸이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런 것 등등 해갖고 이제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무슨 구실 못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바람에 자기가 꽁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날 아침이 됐을 때 107호에 가서 이제 자요 전 씨가. 네가 보고 이제 교대해서 난 교대. 잔다. 응. 그 잠자고 있는 전 씨를 107호에 가서 목을 졸라서 아이고. 살해한 겁니다. 예, 그리고는 목욕탕에서 역시 전장하고 똑같이 훼손합니다. 아이고. 토막합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 넣는 거 똑같고요. 네. 살점의 일부는 정화조 처리한 것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벽에 혈은 튀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침대 시트 같은 거는 싹 걷어다가 버려요. 이놈이. 예. 예. 근데 벽에 혈은 이놈이 채 못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은 성인이다 보니까 예. 라면 상자에 3개. 더 크니까. 그래서 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에 안내실 요 올라오는 밑에 계단에다가 딱 그 라면 상자를 둡니다. 예. 두고 아침 9시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이복형이 또 있어요. 이 새끼도 복잡해요. 이복형 50세 된 김 씨가 있어요. 예. 그 이복형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차가 필요하니까 차 좀 가지고 와달라. 왜?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고사 지낸 돼지 머리를 빨리 가서 적정한 장소에 묻어야 돼. 이러면서 돈 준다고 했겠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이복형 김 씨가 11시경에 차를 렌트해가지고 아이고. 예. 와요.
그래서 그 이복형하고 강원도 원주군이에요 그때는. 예. 원주군 문막면 문막. 예. 동화 1위 도로공사 현장 부근에 가가지고 포크레인을 동원합니다. 이야. 그래서 기피한 매장이버리게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역시 그 형한테는 고사용 돼지머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그 진술을 했고, 예. 요때는 사용한 그 이 칼이 예. 의료용 메스입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의료용 메스예요. 이거를 사전에 구입을 했어요. 왜? 이양을 살해하고 식칼로 시신을 훼손하면서 이 새끼가 한계를 느꼈어요. 힘들었던 거예요.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자식이 예. 싸우기 전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8월 21일 날 무슨 뭐 우발 무시를 아니네. 못하고 예. 뭐 그래서 싸웠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양 죽이고 난 다음에 엄마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예. 8월 19일 날 오후에 종로 5가 의료기상에서 예. 경동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 수술용 메스를 미리 구입합니다. 어허. 이 계획. 계획이에요 이거. 계획 20일 날 뭐 자다가 싸웠네 이건 예. 뻥이고요. 예. 그걸 미리 그러니까 이양 시신 처리하면서 요놈이 조금 뭘 느꼈는 거야, 느꼈어요. 지원자. 그래서 수술용 메스를 미리 구입해놨다가 21일 날 살해를 했고 살해해서 시신 훼손한 다음에 강원도에 갔다가 묻어버린 겁니다. 포크레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예. 자 그러면 예. 실제 집주인은 사라졌어요 이제. 다 없어진 거지. 가족이 예. 아니고. 전 씨도 엄마도 사라지고 딸도 딸도 없었어요. 사라지고. 이때부터 이 새끼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여관 주인 행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씨의 친구가 있어요. 전 씨의 친구. 그분도 전 씨예요. 전영자 씨인데 네. 전영자 씨가 여기 관할이 서울 중암경찰서예요. 아, 예. 거기에다가 신고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아이고 왜 우리 친구 왜 없어졌나? 어디 전화 갔나? 걸으면 남자가 받으니 성낙주가 받으니까 예. 아 친구 좀 바꿔줘요. 그러면 몰라요. 그 친구 저 딸 가출 때문에 절에 불공 드리러 갔어. 그리고 딸이 나더라. 가출해서 딸 돌아오라고 절에 불공 치성 드리러 갔어. 이러고 끊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심지어는 자기하고 같이 가자고 해도 맞대. 그러게요. 평소에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 전영자 씨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아하. 내 친구는 절대 여관을 그냥 비우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 동안 여관하면서 여관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거는 거의 생명처럼 알고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여관을 비울 리가 없다. 성낙주가 있어도 거기 아마 있는가 봐요. 현금이 오가니까. 그러겠죠. 그런 내 친구가 여관을 비울 턱도 없고 예. 불공들이로 딸 가출한 딸 돌아오라고 불공들이로 갔다 해도 가기 전에 나랑 같이 가자 하거나 나한테 전화는 하고 왔을 거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전영자 씨가 서울 중암경찰서에 신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가 개시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8월 22일 날 성낙주 이미동행 형식으로 데려다가 모녀 행적 캐면서 네네. 이 새끼 그때 막 모르쇠로 그냥 계속 그래요? 그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새끼 저 진술 그 하다가 말 막히잖아. 옆차 이거 막히잖아. 그러면 중얼중얼 하면서 연불만 했대요. 에이, 이거 미친. 그러니까 변명으로 계속 하다가 지한테 불리하면 연불을 외운대. 연불을. 짜증나 죽을 정도에 안영호 반장이 했다고 그러는데 안영호 반장이 아마 승질 엄청났을 거예요. 아이고 참. 씨.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때도 이놈을 그냥 뭐 근거 없이 쪼개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놈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알리바이를 시간대별로 안영호 반장이 예. 쪼갠 거예요, 이놈을. 예. 너 그러면 그 전 씨가 불공 간 날, 불공 갔다 하니까. 불공 드리러 간 날, 너 네 행적을 대봐. 넌 뭐 했어? 넌 뭐 했어? 그랬더니 나 장보러 경동시장 갔다 왔어요. 어허. 오케이 좋아. 예. 그런데 이제 이놈 싹 뒤졌어요. 예. 소지품. 그리고 이제 스님들 비슷하게 꼭 그 버릇에 그런 보따리를 해요. 보찜 같은 거. 보찜 같은 거. 예. 그걸 이제 경찰이 압수해가지고 딱 그 깠어요. 예. 그 짐 보따리 속에서 영수증이 하나 발견이 돼요. 뭐 어떤 영수증이에요? 그날 고속도로 휴게소 영수증이 나와요.
경동시장 갔다며. 경동시장 갔다는 놈이. 걸렸다.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겠습니까? 강원도지. 거기 시신 유기하는데. 예, 이게 여기서 이놈의 알리바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걸렸네. 예. 여기서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8월 24일 새벽 2시에 자백해요. 이 자백해요. 영수증이 직접적인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겁니다. 자기가 이제 거짓말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예, 됐다. 계속 연부르면서 넘어가다가 미치겠네. 예.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자백하니까 바로 암장 사체 발견을 했죠. 네. 그때 안 반장도 그 당시 그 즈음에는 예. 이렇게 끔찍한 시신은 처음 봤다. 36에서 38 토막입니다. 진짜 뭐 미친놈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잔인한 거는요. 손가락 마디를 조각내 갖고 지문을 전부 다 발라냈어요. 안 나오게 하려고 신원하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예. 정말 이 수법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소개하면서도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요. 얼굴 피부를 놨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 교수님. 악마입니다, 악마. 특히 이게요, 교수님.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체를 훼손하는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쪽은 많이 이렇게 훼손하고, 뭐 예를 들면 몸통과 머리를 분리할 수는 있는데, 이 분리한 얼굴 자체를 훼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그러니까 그 범죄자 입장에서 아무리 뭐 자기가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 부위를 그러니까 훼손을 한다 그래도 얼굴 부위는 그 되게 그 정서를 확 두드러지게 하는 부위잖아요. 특히 아는 사이라고 하면 이게 아무리 사체라고 하더라도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기가 되면서 불편한 면식범 감정, 얼굴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불편한 감정을 엄청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이걸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가 악마 새끼인 거예요, 얘. 이 새끼는 악마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철저히 그랬던 여자기 때문에 그런 손톱만치의 어떤 애증조차도 존재하지 없는 않았던 거예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지문 여기 다 떠내고 그거 얼굴 피부 보면 알아보게 얼굴 못 알아보게 하려고 못 찾게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시신이 발견돼도 못 찾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치과 기록이나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36에서 38토막이에요. 진짜 이건 많은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 사건이 보도가 자제된 겁니다. 94년도에 94년도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제 이거를 뭐 입증하려면 이제 그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신 찾고 난 다음에 뭐 확인해 보니까 청소도 엄청나게 물을 소비했어요. 아하. 당연히 그랬겠죠. 물 소비량이 네. 오직하면 그 이양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물 공급이 다음 날 일시 중지될 정도였대요. 물을 너무 새끼가 많이 써서? 그날 하루 종일 물을 써가지고 그런 근거도 경찰이 찾아내가지고 네네. 기소할 때 붙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새끼는 95년 12월 21일 날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 23부 네. 김황식 부장판사예요. 검찰이 구형한 대로 검찰 것이 사형 구형했어요. 네. 그대로 사형 선고했습니다. 아 이게 사용돼야 되는데. 예. 그러고 이제 또 그때 뭐라 그러냐면 죄질이 극히 나빠서 예. 얘는 극형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죠. 살인 사체유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명이나. 예. 그리고 이제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뭐 이 새끼 얘기하는 거 일부 받아준 것 같아요. 예.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극악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참작할 사유를 그 판사는 뭘로 봤냐면 예. 이 새끼가 아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척추 후유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로 인한 신체적 장애 뭐겠습니까? 성기능 장애 예, 말하는 예. 거죠. 그거에 대한 모멸감으로 범행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판사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아닐 안 것 봅니다. 같아요. 이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돈, 이거는 얘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생계 목적으로 이거. 예, 예. 빈대 붙어서. 빈대 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명백히 이거는 돈 목적으로 뭐 아저씨 나가 뭐 이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응. 모르죠. 뭐 그냥 확인할 지가 사람은- 시나리오 짜갖고 차곡차곡 죽였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두 모녀를 돈 목적으로 살해한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이 새끼는 근데 이 전 씨 같은 경우는 추가 재산이 더 있었대요. 서울 영등포에 수억 원대 부동산도 가지고 있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재산 관계 관련돼서 이 새끼가 확인은 다 하고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있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뭐 그게 지가 그 재산을 차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재산을 차지할 수는 없어도 영업해가지고 해가지고 얻는 수익은 있을 수 그냥 있잖아요. 무한정 지가 취하려는 의도는 있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관 운영 지가 꾸준히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날려버리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있죠. 예. 건물을 지명의로 옮기는 거는 어렵고요. 아니 실제로 얘가 그 살해해놓고 그 여관 지가 봤잖아요. 안 튀고 바로 사람 죽여놓고 계속 영업하고 있었죠. 바로 튀지 않았잖아요. 예, 맞아요. 그 얘는 성낙주에는 오랫동안 복역하고 있었어요. 아이, 얘는 진짜. 운 좋게 요 94년도 같은 거 97년 12월 30일 날 쓰레기들 다 사형 집행했잖아요. 왜 이때 사용이 안 근데 됐나 몰라. 이때 성낙주가 사형 집행이 안 돼 버렸어요. 운 좋게. 아니 왜 그랬는가? 그 바람에 이 새끼는 지금 몇 년째 복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20, 30년 한 5, 되겠네요. 6년, 네. 건 30년을 지금 참. 복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겁니다, 이 새끼는. 아 참. 근데 이제 더 골 때리는 게 예. 요게 아까 2007년도 마이 파더라는 영화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다니엘 해니가 주연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영철 씨가, 예. 그 배우가 했고요. 이 가족들 저 반대했었어요. 이거 저 주변에 있는 상영 반대. 사람들이. 예. 그런데도 그냥 상영이 됐거든요. 아우. 이게 황동혁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연출했던 감독이에요. 아 그래요? 황동혁 감독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예.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성낙주를 매우 미화한 영화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지? 그런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고요. 예. 이게 피해자 이제 주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보도가 있었는데 예. 전 씨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전 씨인데 2007년도 일간 스포츠에서 예. 전 씨의 오빠라고 그러면서 성은 안 씨로 인터뷰된 내용이 있어요. 뭐지? 아마 엄마가 재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양의 이부 오빠, 숨진 이양의 이부 오빠, 아버지가 다른.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하. 이양하고 엄마 전 씨는 같이 살았지만 다른 그러니까 이양의 오빠 뻘들에는 안모 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이 안 씨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엄마죠, 엄마. 그렇죠, 엄마가 되는 인터뷰한 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네네. 그래서 막 이 영화에 영감을 줬던 그 KBS 일요 스페셜 그 담당 PD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아. 2003년 11월 경에 KBS 그 일요 스페셜에 막 이 사건이 올라가니까 네네. 요거를 영화로 만들어 버렸는데 아.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웃기는 일이 그 스토리 있었죠. 예. 그런데 영화사에서 아들 안 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이 전 씨 돌아가신 분 외가 식구들한테 연락해 거기 동의받고 이 영화 찍었거든요. 아 그냥. 그래서 살인범을 미화한 영화다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90만 관객밖에 안 들어와서 손익분기점에서는 실패한 영화라고 해요. 이제 이게 뭐하고 이 영화가 연결이 되냐면 그렇죠. 이게 이제 있었죠. 어떤 예. 한 얘기를 해줄게요. 에런 베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에런 베이츠라는 사람이 한국명으로는 성진철이에요. 성진철. 네. 1973년 4월 7일생이에요. 에런 베이츠라는 사람이 입양이 됐어요. 미국으로 6살 때 1979년도에. 예.
입양이 돼갖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96년도 23살 나이에 미 육군에 입대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를 와요. 네, 주한미군으로. 아 주한미군 신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으로 와서 친부모 찾기를 해요. 자기 룸메이트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이게 방송하고 매스컴에 나갔어요. 요 에런 예전에는 베이츠. 이런 그 입양아 부모님 찾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주한미군이 했다고요.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런 베이츠 한국명 성진철이가 예.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KBS 거기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네네.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영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네. 하여튼 에런 베이츠가 이렇게 친부모를 찾고 있다 하는 이 방송과 매스컴에 이게 쫙 나오니까 예. 한참 뉴스가 나올 때 이때 빵에 있던 성낙주 새끼가 예. 이거 내가 친아버지다 그러니까 라고 주장을 했어요. 내 삼남이다. 지가 애셋 있었잖아요. 내 삼남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의료봉사 의사들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연을 전했어요. 내가 아빠다. 지금 전했어. 저 사람. 이러니까 막 이제 막 난리죠. 시끄러웠어요.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2000년 7월 28일 날 광주교도소 면회실에서 성낙주하고 에런 베이츠가 상봉합니다. 어허. 교도소에서 특별면회 해주면서 다과 자리까지 마련을 했고요. 만들어줘요. 예.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형수와 아들 27년 만에 상봉. 감동적 아주 미담으로 보도가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성낙주하고 에런 베이츠가 부자 관계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생각을. 언론에 다 도배가 돼버린 거예요. 예. 뭐 언론에 안 봐도 뻔해요. 비록 죄를 짓고 지금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기구한 운명의 아들을 애틋한 만났는데 부정에 아들은 입양돼가지고 주한미군으로 와서 아버지를 찾아왔다. 비디오네. 안 봐도. 다 이렇게 나와요. 예.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3년 뒤에요. 3년 뒤에. 3년 뒤에. 2003년 KBS 스페셜에서 예. 이 사연을 소개를 하면서 이 사연을 다시 이제 리바이벌 소개를 하면서 DNA를 의뢰합니다. 어허. 두 사람 DNA를. 예. 그런데 불일치. 그러니까 얼마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국민 사기극 당한 거예요, 이거. 성낙주한테. 에런 베이츠 성낙주 관련된 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에피소드고 야 이게 말이 돼 하고 실망하고 이런 과정에 예. 그런 걸 알면서도 마이 파더 영화를 2007년도에 개봉을 했다. 아하. 근데 또 영화 내용에서는 DNA 일치하는 걸로들 이제 각색해서 해요. 그 영화니까. 네, 이렇게 보도가 돼서 마이 파더라는 영화에 이 새끼가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된. 아주 악마 새끼인데 이거. 악마지. 이거 쓰레기 악마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새끼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 토막도 이렇게 잔인하게 한 새끼는 역대급입니다. 없었어요. 진짜 맞아요. 예. 악질 중에 상악질입니다. 이거. 이 사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994년도 기준 대한민국 내에서 예. 범행이 정말 지나치게 잔혹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거를 좀 언론에서 눌렀어요. 프레시해가지고 예. 주목을 좀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또 2022년 2월 달에 한 방송 프로그램이 이 사건 취재를 하면서 예. 2021년 9월 달부터 성낙주가 이제 그 방송 취재하는 팀에다 편지를 한 7통 보내요, 이 새끼가. 꽃값을 떨어. 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뭐하러 성낙주를 2022년도에 취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취재를 하니까 또 성낙주 이 새끼가 한 7통 거기다 편지를 써요. 할 일도 없지 사형수가. 그 새끼들은 징역도 아니잖아. 그렇죠, 맞아요. 사형 대기 할 일도 없지, 할 그냥.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채널A 얘기해야지. 7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 7통의 편지를 채널A에서 공개합니다. 공개. 뭐래요? 이거 예. 전혀 반성도 하는 거 없고요. 이 새끼는 예. 그만큼 살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저 피해자 탓마저 해요. 이 새끼가 편지에서도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작진한테 좀 영치금 좀 보내주시오. 내가 이렇게 편지 써주고 있으니까.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아유. 그 내용 그 공개한 그 저 편지 내용 뭐 일부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 나의 건강이 어느 때보다 더욱 쇠약해져서 피해자의 욕구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이 범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건강이 어느 때보다 좀 쇠약해져가지고 피해자 전 씨 얘기하는 거예요. 예. 피해자 전 씨의 욕구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성질을 부리며 당장 집을 나가라는 말에 이성을 잃게 되고 위스키를 먹으며 화를 키워 범행을 자행하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피해자 탓하면서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새끼. 예. 그러니까 우발적이었다고. 그때로 되돌아간다 하면 나는 또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게 반성이에요? 이게 당시의 형편상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기 합리화. 예. 이제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죄 지음에 대한 벌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정도면 됐대 이제 꽤 살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볼까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는 지가 죄도 어느 정도 다 갚은 것 씻겼다 같아서 이거요? 자기 자신을 버렸대 자기 영혼을. 예. 근데 그걸 다시 좀 살리고 싶대. 확 그냥 죽여버리고 이 새끼 진짜. 진짜 막 그다음에 아들 에런 베이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DNA 아닌데도 아들이라고 이 새끼는 지금도 주장합니다. 아들한테 편지 전하는 소식이에요. 아들 손주 건강 조심하고 아들 손주 건강 조심하고 나 역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 만나보길 원한다. 면회 오라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아들 손주 많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그냥 그리고는 제작진한테 쓴 거는 이렇게 썼어요. 영치금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염치도 없어요. 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하실지요? 스트레스 받아요, 교수님 진짜. 뭐 진짜 쓰레기 새끼. 이런 새끼가 지금도 우리 비싼 세금으로 밥 처먹고 밥 처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살아있다는 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슬픔이에요, 슬픔. 이게 기가 막히에요. 자기가 죄지음에 대한 벌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볼까도 생각하고 있다. 지가 뭘 문제지. 꼴값을 진짜 연병을 떨어요. 그 안영호 반장이 수사를 잘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이 새끼 혼자 있거든. 이상한데. 옆자에서 간 거야. 이 새끼는 지랄 옆차기 하다가 옆된 거요. 낙엽된 거요. 옆. 그래서 거기서 걸린 거고 정말 추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말 잘한 거예요. 불공들이로 갔다고 한 날 너 뭐 했어? 하니까 경동시장 갔다고 했는데 영수증이 나오고 고찜 속에서 고속도로 영수증 나오니까 빼박이지 빼박. 그렇죠. 어디서 꼼짝 못한 못하죠. 거예요. 거기다가 결국은 경동시장 분명히 이놈이 연구가 있을 것이다. 들락거렸으니까 경동시장 갔다. 그러면 이놈이 경동시장에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 가보니까 의료상가, 한약상이 약재료상이 쫙 있고 옆에는 또 의료상가가 쫙 있어요. 이거 메스다. 시신 찾아보니까 38에서 8 토막은 메스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리 큰 식칼이라도 단면이 매끄럽고 그러면 이거는 매칭을 한 거예요, 안형사가. 메스다. 경동시장 가서 그래서 경동시장에서 의료기상에서 다 뒤져보신 거. 다 뒤져가지고 요 성락주가 메스사간 걸 또 추린 겁니다. 잘하셨네. 그런 증거 들이대는데 빼박이지 뭐. 그렇죠. 꼼짝 못한 거지. 수사 잘한 겁니다. 그동안 초등수사 가출 현장에 안 나가가지고 다 말썽 피웠던 사건들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94년 당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능동적으로 수사해서 이 어마무시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한 그 안영호 반장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존경받아 마땅하죠. 맞아요. 나보다 선배일 것 같아요. 이 옛날 94년도라 요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범죄학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살인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성낙주라는 이름은 뭐 맞아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월곡동도 뺍시다. 그냥 네, 황금장 황금장. 모녀 살인 사건 아니면 성낙주 성낙주. 모녀 살인 사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성낙주 모녀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두 연쇄 명. 살인 사건 이렇게 명명하면서 오늘 세보살은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